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이어서 우리 엔트미디어 2020년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1회부터 문제풀이를 해드릴 건데, 자, MC님과 함께 기기 과목, 3과목 같이 한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엔트미디어 교재가 보니까, 몇 페이지냐면요. 70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1, 2회,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1, 2회 통합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702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 기출문제 해가지고 1회, 2회라고 기기 과목 이제 되어 있고요. 자, 41번부터 해가지고 같이 한번 풀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1번 문제. 자, 1, 2회 통합시험이었습니다. 41번 문제는요, 단상유도 전동기가 나왔어요. 기동시 브러쉬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단상유도 전동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였냐면, 스스로 기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상이 하나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두 상 이상이 있어야만 회전자기가 발생해서 우리가 자속을 만들고 기전력을 발생시켜서 회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얘는 상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기전력 유도가 안 돼. 회전자기가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회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기동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동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뭐냐면, 단상에서는 기동 토크가 큰 거에서 작은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반콘 분세라고 이제 암기를 하시라고 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해서 5가지인데 반콘 분세로 4자성어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반발 기동하고 반발 유도 요 순서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반발 기동이 맨 첫 번째 시작점에 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발 기동형은 뭘 이용해서 기동하냐 그러면 바로 요 문제 답인데, 브러쉬를 단락해서 기동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동 시에 브러쉬를 필요로 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반발 기동,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41번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콘 분세에서 콘덴서 기동형 있잖아요.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기동 토크가 크고 역률이 우수하고 소음이 작다 보니까 우리 가전제품에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특징들도 같이 좀 잡고 계시면 기출문제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해결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42번 문제를 하나 볼 건데요. 42번 문제는 지금 전원전압이 100V 줬고 단상전파라고 줬어요. 우리 단상반파, 단상전파,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회로가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 42번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단상전파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정류회로에서 점호각이 30도일 때 직류의 평균전압 물어봤어요. 직류전압 물어본 거죠. 직류전압. 그래서 우리 ED 값은, 우리 ED를 직류전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0.92에다가 점호각이 주어지면 SCR에 실리콘 제어 정류 소자를 이용해서 점호각을 이용해서 출력전압, 직류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호각이 나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요거를 갖다가 추가로 잡아주셔야 돼. 자, 만약에 이제 점호각이 없으면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점호각이 나오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는 이제 교류의 시료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상 만약에 반파가 나오면 이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0.45에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0.9에다가 지금은 전파니까 이 값이 얼마 줬냐면 전원전압을 줬어요. 100V. 이게 바로 교류의 시료값이 되시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점호각을 보셔야 돼. 몇 도? 30도를 줬어요. 30도를 여기다 넣고 계산기만 눌러주시면 이게 대략 얼마 나오냐면요. 84V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가 한번 볼 건데, 요게 이제 조금 조합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3상 중 또는 두 선 중 두 선의 전원단자를 바꿔서 결선하면 회전 방향이 바뀌는 기기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차라리 맞는 걸 물어봤다면 이제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찍을 수가 있었을 건데 지금 아닌 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역상제동이 있죠. 삼상중 두상의 접속을 반대로 접속하여 제동한다. 그거였는데 1번에 보니까 회전 밸류기가 나와 있어요. 요것도 우리 그 회전 방향이 바뀌어요. 동기전동기하고 직류발전기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일종의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도전동기, 뭐 당연한 거죠. 삼상중 두상을 바꾸면 동기전동기 마찬가지고, 우리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는 회전작의 회전 방향과 그 속도라든지 그 방향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파수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아닌 거, 전류자용 주파수 변환기 해가지고 4번이 되겠고요. 44번 문제는 단상유도 전동기. 요번에도 단상유도 전동기가 또 나왔는데 분산기동용이 나왔어요.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분산기동용은 이제 회전 방향을 반대로 회전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안에 보면 이제 권선이 두 개가 있는데 보조권선하고 주권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조권선 쪽에는 높은 저항, R 값을 크게 하고, 주권선 쪽에는 그 리액턴스 값을 작게 해가지고 그 위상차를 이용해가지고요, 90도 위상차를 가지고 회전자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나머지 번호는 다 맞고요. 틀린 거 물어봤는데, 3번을 보시게 되면, 높은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보조권선에 병렬로 저항을 삽입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보조권선에 직렬로 저항을 삽입하는 거예요. 직렬로.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으로 넘어가면, 자, 임피던스가 나왔네요. 변압기 %Z가 커졌을 때 단락전류가 어떻게 변하네요. 우리 단락전류식을 쓰게 되면 IS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Z분의 100에다가 IN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실기 쪽 가면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임피던스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커졌대요. 임피던스가 커졌을 때 단락전류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46번 문제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은 전격 전압이 6600 줬고요. 삼상 동기발전기가 전격 출력 역률 100%로 운전하고 있대요. 전압 변동률이 12%였대요. 여자 전류와 회전수를 조정하지 않는 상태로 무브와 운전하는 경우에 단자 전압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무브와 단자 전압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V0 값을 물어본 거예요. V0 값. 그럼 우리 전압변동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전압변동률식은 자 모두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직류기뿐만 아니라 동기기 공식이 똑같고요. 변압기에서는 숫자 하나씩만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직류기하고 동기기의 공식이 동일한데, Vn분의 V0 마이너스 Vn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에는 여기 이제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이 되시는 거야. 그 2차를 집어넣는 이유는, 숫자 2를 각각 집어넣는 이유는, 변압기는 1, 2차가 있는데 2차가 부하측이잖아요. 그래서 전압 변동 자체가 부하측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를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 틀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했던 건데 이항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 얘가 놈이라고 했을 때 우리 영화 제목에 놈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큰 놈, 작은 놈, 이상한 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부하시가 항상 크고 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격 전압이 항상 작은 놈이고요. 얘는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큰 놈을 구할 때는요, 항상 작은 놈에다가 이상한 놈을 어떻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곱하면 안 되고 기준을 플러스 1 해가지고 잡아주시는 겁니다. 요거 이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항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면 전격 전압을 줬을 거예요. 전격 전압이 얼마냐? 6600 줬어. 그럼 당연히 큰 놈을 물어보는 거니까 보기에서 찍더라도요, 6600보다 큰 쪽에서 찍어야 돼.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자, 그러면 6600에다가요. 자, 전압 변동률이 지금 몇 프로를 했어? 12%니까 얼마야? 12%라는 얘기는 0.12에요. 0.12 플러스 1하면 1.1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누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7300.
7392V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네요. 3번. 이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게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인데, 이 47번 문제는 주워 먹는 문제입니다. 딱 봐도 계좌원선이 전기자에 병렬로만 연결되어 있는 직류발전기 물어봤어요. 직류기. 뭐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병렬 나오면 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권 발전기가 이제 분권기가 답이 되는데 1번.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분권이라는 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분권이라는 놈은 계좌와 전기자가 무슨 연결?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병렬. 그죠? 그럼 반면에 직권이라는 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했던 거야? 분권의 병렬의 비읍, 직권의 직자의 직렬의 직자 이렇게 해서 맞춰서 기억을 해주라고 했던 거죠. 한글 공부만 잘해도 여러분들 이 문제는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등가 위로는 밑에 해설에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48번이 있네. 48번 문제도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삼상 2000kV 동기발전기가 있고요. 이 발전기는 60Hz 200rpm 또 하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발전기가 뭐라 했냐면 50Hz일 때 167rpm으로 회전한대요. 이 동기발전기 극수 물어봤어. 그러면 첫 번째 거는 60Hz에 얼마 줬냐면 NS가 200rpm 줬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극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동기속도식은 엄청 중요한데 P분의 120F가 되겠죠? 그럼 요거 구하는 거니까 자리 바꾸시면 돼. 그럼 P는 어떻게 돼? NS분의 120 곱하기 60 하면 되죠. F니까. 자, 그럼 일단 넣어봅시다. NS가 200이 될 거고요. 120에다가 주파수 60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누르면 여러분들 얼마 나오냐면 26, 66, 36국 na와요. 이게 답이 되시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에 있는 거죠. 2번에. 그러면 50Hz 167rpm짜리는 얼마 나와요? 해보세요. 똑같이 나와. 걔도 36국 나와. 근데 걔가 약 167rpm이라고 줬기 때문에 극수도 근사치 약 36국 정도가 나옵니다. 자,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49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49번 문제. 1차 전압이 6600 줬고요. 권수비가 30이래요. 자, 권수비가 변압기는 권수비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자, 단상 변압기라고 했고요. 전등부하에 30A 공급할 때에 입력을 물어봤네. 변압기 손실은 무시한다고 했어요. 입력의 단위가 킬로와트잖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입력의 단위를 봤더니 킬로와트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단위를 딱 보고 공식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 P값은, P라는 놈은 전력 P값은 우리 교류에서, 삼상교류에서 특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이 있는 거죠. 뭐 단상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럼 여기서는 얘는 무슨 전력의 단위냐? 유효전력의 단위예요. 그러면 단상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이 삭제가 돼야지. 삼상일 때는 루트 3이 들어가지만 단상일 때는 루트 3이 안 들어가. 그럼 VI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기본 단위다 그러면 요게 킬로와트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승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걸 찾느냐 못 찾느냐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 보고 찾으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입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변압기는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우리 왼쪽을 1차, 오른쪽을 2차라고 봤을 때 입력과 출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1차를 뭐라고 하고 2차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전원 측, 부하 측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1차를 무슨 측? 전원 측. 2차를 무슨 측? 부하 측. 2차의 부하가 오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제 일단은 1차냐 2차냐 그걸 찾아야 되니까 입력이라고 했으니까 몇 차예요? 1차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V1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1차 전압 6600 줬잖아요. 그걸 그대로 넣으시면 돼. 그리고 I1을 갖다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I1을 봤더니 1차 전류인데 안 줬어요. 거기 30A는 1차 전류가 아닌 건 아니지. 전등부하에 30A를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부하는 몇 차에 온다고? 2차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권수비식을 이용해가지고 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원래 권수비는 모든 관계식이 2차분의 1차인데 전류만 반대죠. 그래서 I1분의 I2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할 거는 I1이니까 I1은 뭐야? A분의 I2가 되는 거예요. 자, 권수비가 30 줬고요. 아까 전등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30이라고 했으니까 권수비는 얼마? 1차 전류가 얼마냐면 1A 되는 거예요. 1A.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돼요. 1차 전류 1A. 그 다음에 역률은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럼 1이라고 보시면 돼. 어차피 손실 또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승을 딱 계산해. 누르면 6.6kW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를 한번 가보죠. 50번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스텝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 스텝모터하고, 뭐죠? 또, 스태핑 모터?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혹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특징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해설의 특징이, 이거 어떻게 볼 거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해설 있잖아요. 장점, 단점, 뭐 특징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제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보시면 브러쉬 등 부품 수가 많아 유지 보수 필요성이 크다고 했는데 틀렸어요, 이게. 왜냐면 브러쉬 등 부품 수가 적고요.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1번이 되겠고요. 자, 51번은 한 장 넘어가고 출력이 20kW 줬고요. 발전기 효율을 80% 줬을 때 전체 손실 물어봤네. 일단 손실의 단위도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손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발전기 효율식을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구하고요. 입력에다 출력을 빼주시면 손실이 나오겠죠. 그래서 입력에다가 출력을 빼서 구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을 줬는지 봐야 되는데 입력을 안 줬어요. 출력하고 효율만 줬네. 그럼 일단 출력은 줬으니까 20을 제가 여기다 넣어드릴게. 그럼 입력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우리 효율의 기본식이 뭐야? 2타는 입력에 대한 우리 출력의 비죠? 자, 그래서 요거 자리 바꾸면 입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효율 2타분의 출력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효율은 얼마 줬냐면 0.8을 줬고요. 출력은 얼마 줬냐면 20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 구하면 25kW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다 끝났네. 입력이 25kW니까 20을 뺀 나머지가 바로 손실값이 되겠습니다. 5kW가 되겠네. 정답은 3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발전기의 공식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되시는 거고요. 전동기의 효율 공식은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되시는 거야. 그 자체 공식도 가끔씩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실제 계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효율 공식도 당연히 누구와 같아요? 이 변압기 효율 공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발전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문제 갈 건데 52번 문제를 보니까 동기전동기의 공급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역류를 1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래요. 일단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여자 전류가 증가했을 때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우리 그 동기계에서 아주 잘 나오는 바로 위상 특성 곡선에서 우리 이걸 따질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V 곡선이라고 하는데 동기 전동기는 사실은 전동기로 쓰진 않고요. 동기 조상기로 쓰죠. 무효분을 갖다가 조정해주는. 그래서 이제 진상과 지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L과 C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림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전기자전류 IA고 여기를 갖다 우리가 계자전류 I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는 VI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전동기의 출력 값인데 출력 P값이 일정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부하 상태가 일정한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 점이 바로 누구냐면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인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자 전류가 증가됐대. 역률이 1인 시점에서 여자 전류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과여자의 진상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뭘로 역할을 하는 거야? 바로 콘덴서죠. 콘덴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역률이 떨어지잖아요. L값이 커서 역률이 떨어지면 그때 콘덴서를 설치해가지고 콘덴서 C값 진상 역할을 해가지고 역률을 다시 1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물어보고 역률이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그때는 어떻게 됐냐. 진상 콘덴서 역할을 한다.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지상 바로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야? 누구냐면 바로 리액터죠. 리액터. L값이니까 리액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부족 여자, 이쪽은 과여자. 항상 역률은 얼마일 때가 좋은 거예요? 역률은 1일 때가 가장 좋은 거죠. 1일 때가.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진상이니까 뭐야? 앞선 자가 들어가야 돼. 앞선 무효분이 증가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기자 전류는 지상이 됐든 진상이 됐든 출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전기자 전류는 지상이든 진상이든 전류값은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자 전류는 증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앞선을 일단 찾아주셔야 되고요. 전류는 증가라고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기자 전류는 증가니까. 그래서 5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문제 갈 건데요. 여기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53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발전기의 특성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전압 변동률이 작은 건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전압 변동률식을 아까 한번 적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적으면 VN분의 V0 VN이 되는 거죠. 얘가 220V일 때 얘가 220이라고 쳐봐.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이. 그럼 전압 변동 0이에요. 손실이 없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 전압이 220이 아니라 뭐 200V, 150V, 100V 쭉쭉 떨어지는 거야. 그럼 전압 변동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압 변동률이 작을 때 동기발전기의 특성이 뭐냐? 단락비가 큰 거예요. 단락비가 크면 뭐가 큰 거야? 안정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단락비가 커지면, 자, 단락비가 큰 기계에 특징이 있죠, 특징이. 몇 가지만 좀 적어보죠. 단락비가 큰 기계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래 돌극기하고 비돌극기가 있는데, 그 중에 돌극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극기. 철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철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L성분이 작다라고 보시면 돼. 반대로. 철성분이 많아서 철극기는 L성분이 작다. 그럼 단락비가 큰 기계는 어떻게 된다? 전압 변동률이 작고요. 전압 변동률이 작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야? 안정도가 올라가는 거야. L값이 작아지면 좋은 거야. 안정도가, 좋다라고 할게요. 증진된다, 뭐 좋다, 뭐 이런 얘기 다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용량도 커질 수가 있어요. 용량이 커진다. 근데 얘 딱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철극기다 보니까 철선이 커. 그래서 효율이 떨어져. 효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죠. 왜? 임피던스 안에 누가 있는 거야? L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L이 작아지면 임피던스도 작아진다는 얘기죠. 뭐 이런 5가지 정도의 단락비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4번 문제는 약간 변형돼서 나온 문제 같은데, 자, 여기다가 한번 해결을 해보죠. 54번 문제는, 직류발전기 P, 뉴턴, 메타, 퍼, 세크에 기계적인 동력을 주면 전력은 몇 와트로 변한다네요. 자, 그럼 P 값을 물어본 거야. 그럼 여러분들 P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VI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기에서는 뭐라고 그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전압이 아니라 만들어낸 기전력이 와야 돼. 그래서 전류도 전기자 전류 IA가 옵니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이잖아요. 이게 기본 형태의 전력 P값이라고 보시면 돼. 자, 보기도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진 거니까요. 손실은 없고요. IA가 전기자 도체의 전류고요. E는 전기자 도체의 유도기 전력이래요. 유기기 전력. 그럼 이거를 문자로 바꿔요. 자, 그러면 E 대신에 누굴 준 거야? 스몰 E를 준 거고 IA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총도체 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체 하나에 발생되는 기전력이니까 여기다 Z만 곱해주면 P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죠, 사실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으로 갑니다. 55번 문제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한 문제 정도씩 이제 출제가 되는데, 한번 보죠. 도통 온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 오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떡하네요. 우리 이제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한다. 4번이 정답인데, 우리 이제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 에노드 쪽에 전압을 갖다가 우리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단방향 3단자 소자라고 하죠. 그 에노드 전압을 0 또는 마이너스로 하면, 실제로 이제 온에서 오프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4번에 극성을 반대로 한다.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6번 문제는 단권 변압기가 나왔는데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이 단권 변압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변전소에 가면 YY 델타 해가지고 3권선 변압기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3차 쪽에다가 델타 결선을 쓰는 이유는 3고조파가 항상 문제가 되니까 델타의 가장 큰, Y의 가장 큰 단점이 3고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델타를 갖다가 추가해가지고요. 3고조파를 제거시켜버립니다. 그걸 이제 우리 3권선 변압기의 단권 변압기를 이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상도 쓰고 삼상도 쓰고 근데 이제 얘는 하나의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량을 절감시킬 수 있는 거죠. 뭐 승합도 시키고 강압도 시키고 단상도 쓰고 삼상도 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단락전류가 커지는 단점은 하나 있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틀린 거 물어봤는데 3번 보시면요. 단상에는 삼상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단상으로만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양쪽 다 쓸 수 있습니다. 단상, 삼상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 자, 57번 문제는 직류전동기에 워드 레오나드 속도 제어 방식으로 옳은 거 보았는데 우리 이제 그 속도 제어법, 직류기의 속도 제어법을 종류가 3가지가 있죠.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첫 번째 누가 있냐면 계자 제어법이 있어요. 계자 제어법. 이걸 우리가 이제 정출력 제어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누가 있냐면 전압 제어가 있죠. 전압을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자, 이 전압 제어에는 2가지가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워드 레오나드 방식과 그 다음에 일그너 방식이 있죠. 일그너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만 얘기하면 저항제어법이 있습니다. 저항제어법. 그러면 지금 워드 레오나드 방식 뭐 얘기했으니까 이거 누구야? 전압제어가 되는 거죠. 속도제어 중에 전압제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압제어는 이제 특징이 속도제어가 광범위하고 운전율이 좋은 장점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58번. 자, 우리 58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유도전동기를 정격 상태로 사용 중에 전압이 10% 상승했대요. 자, 전압이 자, 10%. 네? 전압이 10%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때 이제 특성 변화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부하는 일정 토크라고 가정한답니다. 우리 이 유도전동기에서 보시면 슬립하고 전압의 관계가 있죠. 전압 제곱이 항상 반비례. 그러면 지금 전압이 10% 증가하면 슬립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곱의 반비례니까 뭐 어쨌든 이거를 실적으로 값을 구할 필요는 없죠.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슬립은 감소한다가 되면 슬립이 감소하면 회전자 속도 공식이 어떻게 돼? 1-s의 ns잖아요. 그럼 슬립이 감소하면 회전자의 속도는 증가가 돼버리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58번 문제에서 슬립이 작아진다. 맞는 얘기고요. 우리 역률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전압의 반비례잖아. 우리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VI분의 P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까 P는 VI 코사인이니까 전압이 증가하면 역률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3번의 속도가 감소한다. 속도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거기 4번에 보시면 히스테리시스는 증가한다 그랬는데 우리 히스테리시스, 와륜손 다 마찬가지예요. 철손. 우리 주파수에는 반비례하지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얘가 상승하면 철손도 증가해버려. 주파수하고 반비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그다음 59번 문제. 요거는 이제 우리 직류기 문제네요. 단자 전압을 110V 줬고요. 전기자 전류가 15A, 전기자 배로의 저항이 2옴, 정적 속도가 1800rpm으로 전부하에서 운전하고 있대요. 분권 전동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토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위가 뉴턴메타. 우리 뉴턴메타로 주어지면 공식이 요거예요. 2파이 n분의
자, 60에다가 P인데 P를 바꿨으면 2에다가 A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54번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P 값을 바꾸면 2의 I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2파이 n분의 분권이니까 요 이 값이 얼마예요? v-iA의 RA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다시 한번 IA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입만 하면 끝나네. 자, 2파이에다가 회전수를 얼마 줬냐면 1800rpm 줬네요. 1800rpm. 자, 60에다가 단자 전압이 얼마냐면 110V 줬고요.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가 15A. 전기자 저항이 얼마냐면 2옴 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기자 전류 15A를 곱해주시면 돼. 자, 이거를 구했을 때의 단위가 뉴턴 메타로 나오는데 약 6.4 뉴턴 메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로 주어지면 요걸로 푸시는 게 편해요. 0.975 n분의 P값 요 식을 가지고 우리 토크 값을 계산해 주는 게 좀 편합니다. 자, 요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이제 60번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는 단권 변압기 나왔네요. 단권 변압기. 자, 단권 변압기를 보니까 60번 문제인데 용량이 1kV 줬고요. 3200V의 단상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결선했대요. 우리 이제 기기에서 단권 변압기가 나오면 41번부터 60번까지가 이제 기기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단권 변압기는 승합도 하고 강합도 하는데, 일단은 95% 이상 문제 대부분이 다 승합이라고 기억을 해놓고 푸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어쨌든 단권 변압기로 결선을 해서 3000에 3200V의 승합기로 사용할 때 부하 용량 물어봤네요. 그럼 이제 공식이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을 이용하는데 VH분의 VH-VL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뭐야? 부하 용량을 물어봤으니까 아버지의 용량이 궁금하다는 얘기야. 자, 이항을 하면 VH-VL분의 VH에다가 자기 용량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VH가 승합 후의 전압이니까 3200V가 되겠고요. 자, 로 볼테이지 승합전 3000이 되겠고요. 다시 승합 후니까 3200. 자기 용량이 아까 얼마 줬냐면 1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변압 용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승합을 하면 전압을 올린 만큼에 비례해서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6kV의 답 4번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일단 자기 용량보단 부하 용량이 항상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1보다 큰 값에서 찍으셔야 돼. 그러면 3번, 4번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20년도 1회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2회 때 문제풀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